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마이산 이렇게 보면 여기가 깨끗하더니 물로 빨듯이 깨끗하죠. 또 다른 데는 물때가 묻었고 시커멓게. 이건 뭐냐면 지금 통화 작용에 의해서 깎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표면이 표면이 깎이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깨끗한 데는 그런데 마이산이 태어난 지가 1억 년이 됐어요. 1억 년이 지나서 오늘날 말의 귀처럼 생겼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들이키시는 산소는 1억 년의 산소야. 입장료 내는 거 불평되지 마. 1억 년의 산소를 마시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깨끗한 맞아요. 이게 마이산의 자랑이고요. 이 동굴을 타포닌 동굴이라고 그래요. 이 마이산이 지난 고원이거든요. 많이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돌과 돌 사이에 눈과 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지요. 얼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늘어나죠. 그럼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기면서 돌이 떨어져 나온다.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큰 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저 큰 돌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쳐요, 위험하네. 여기 이미 폐쇄됐어요. 출입. 하지만 안 떨어져요. 쉽게. 1년에 1mm가 깎이는지 1cm가 깎이는지 모르잖아요. 응? 1년에 1mm 깎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mm야, 1억 mm. 그러면 그걸 센치로 환원해 보세요. 공 2개 빼봐. 큰일 나죠. 그렇게 쉽게는 안 되고, 제가 14년 동안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해설사로서 불 떨어진 경우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나 깎이고는 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바위가 아니라 모래, 자갈, 진흙이 굳어지면서 솟아 올랐어요. 솟아. 제주도 산하고는 틀리죠. 네. 여기는 자갈 역자를 써서 여감이라고 그래요. 모래, 자갈, 진흙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게 여기는 화산 활동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마이산은 바다였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마이산은 호수였어요. 호수. 모래, 자갈, 진흙.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호수에 물줄을 흐르다가 모래, 자갈, 진흙이 모였다가 1억 년 전에 지질운동에 의해서 가라앉았다가 솟아 오른 거죠. 여기는 화산 활동이 아니에요. 제주도는 화산 활동이에요. 그래서 지하로는 약 800m 지상으로 이만큼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나무가 심어져 있고 크고 있지만 실제 3m가 채 안 돼요. 흙 깊이가. 그래서 태풍이 불면 여기는 나무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뽑혀버려요. 뿌리채. 예. 그리고 선생님들 섬진강 잘 아시죠? 광양 쪽으로 섬진강 500리길이 바로 마이산에서 시작돼요. 우리 조상님들은 마이산의 남쪽을 섬진강 500리길의 발원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GPS가 발달해서 배군면 대미샘인데 또 금강의 천리길을 마이산 북쪽으로 봤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영정조 때 그렇게 지리인식이 이미 뛰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재로는 장수군 뜸봉샘에 있는데 대미샘과 뜸봉샘의 반대에 있어. 산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마이산 가운데에서 아이가 남쪽을 향해서 오줌을 싸면 섬진강 물이 되는 거고 북쪽을 향해서 오줌을 싸면 금강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섬진강물은 남쪽 바다, 저쪽 북쪽에 이르는 금강물은 군산 앞바다, 금강 하구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산을 중심으로 물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역수. 금강은 임금님을 향해서 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볼 때 기분 나쁘지. 선생님 드라마 보면 사은사배란 말이 있어. 임금님이 보든 안 보든 나한테 뭔가 주면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 임금님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 전라자도, 전라우도, 경상우도, 경상자도란 말 있잖아요. 임금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수저저분을 놓잖아. 산 사람 중심이 아니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저부터 다시 소개할게요. 전라북도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마이산에 근무하는 김동철입니다. 아니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셔. 혹시나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역시나 거기 보니까 이게 군청을 통해서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까지 안 돼. 남부에서 만나셔서 저랑 걸어서
탑사 거치서 운수사 갑시다 했으면 저 밑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벌써 여기 오셨대. 이런 경우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죠. 자, 가시죠. 예. 순마이산인데 안마이산과 순마이산 사람들이 많네. 안마이산, 순마이산만 하니까 제가 기분이 나빴어. 우리 앞에 있는 사람. 그러면 나도 산이다. 그래서 실제 저 나도 산이에요. 지도에 나도 산이다 이거야. 예, 예, 나도 산. 이게 안마이산과 순마이산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 가운데로 작아 보여요. 예, 나도 산이다. 예, 나도 산이다. 나도 자기한테 관심은 안 줘. 그럼 팩트예요, 팩트 이게 제대로 찍으셨네. 그치, 나도 바라보라는 얘기죠. 관심을 가져. 예, 그렇죠. 요새 관심이 제일 중요한데. 아이고, 여기 공사 중이구나. 선생님들 공사 중이니까 탑사로 바로 올라가시게. 저 돌탑으로. 예, 저 따로. 눌러주시고. 일로 오세요, 오대장님도. 네. 망덕. 잠깐만요. 지금 동영상 아직 켜져 있습니다. 나도. 그냥 거기 하나 더 찍어봐요. 우리 한 장 더 찍어줘. 남아있는 사람도 찍어. 빠진 사람 뭐 엉덩이 못 눌러서. 찍었다는 거 안 하고. 명료가 있어서 문화재청에 의해서 저 앞에서 다시 싸웠어요. 예를 들면 세월이 흘리다 보니까 돌이 이탈리안 약사니까 쐐기를 박아요. 이게 이 돌탑도 옥수수 있죠, 옥수수처럼 생긴 그런 형태로서 바깥으로 큰 돌을 돌리고 이게 안쪽으로 좀 약간 힘이 빼서 위에서 이제 누른 거죠. 이게 이 자연석 돌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탑 위에는 저기 여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데 약간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죠? 탑은 약간 기울어져야 돼. 돌탑은 어쩔 수 없어. 석탑은 딱딱 짜서 올리지만 돌탑하고 석탑은 틀려요. 이 돌탑은 나이산 돌탑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달을 가리키는 일광탑, 이쪽은 약사탑, 저쪽은 해를 가리키는 월광탑, 일광탑, 월광탑, 일광탑, 약사탑. 그러면 딴뜻이 쌀 수 없고 우리 안마의산도 깎였잖아요. 경사가 있죠. 그러니까 빤뜻처럼 보여요. 그럼 또 이런 걱정을 해. 태풍이 불면 무너지지 않겠냐?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럼 꼴짝이라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남해안에서는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해요. 그런데 바람이 오면 막바로 이 탑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양옆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조용할 때 오면 탁탁 소리가 나요. 부딪히는 소리가. 그래서 63 빌딩도 바람에 의해서 약간 흔들린다. 그렇죠. 야도 흔들린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 예. 그리고 저 위에 또 쌍둥이 탑 있네요. 마이산을 닮은. 우리가 보통 마이산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부탑이라고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 저것도 부부 돌탑이네. 예. 저걸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시킨 데서 천지탑. 쌍둥이 탑이에요. 저 높이가 약 14m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조상들의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돌과 돌 사이에 쐐기를 넣어서 이 건축 양식이 막돌 허튼식 쌓기. 방법이 없어. 전례가 없었던 거예요. 막 쌓지만 허튼식 쌓기인데 무너지지. 우리 조상들이 담장을 쌓더라도 그 체계적으로 쌓나요? 돌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흙으로 높이를 맞췄지? 흙으로? 이들도 마찬가지로 돌과 돌 사이에 작은 돌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냥 쉽게 사람이 손대지만 않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져 이렇게 손대야 돼요. 이게 어떤 자연재해에서 무너진 것보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일자탑이 있죠, 일자탑. 일자탑. 선생님들 안마에서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지금 40대, 70대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야. 여기 있고 저기 나무를 타고 올라가네 벽을. 5월달부터 7월, 8월달까지 능소와 바로 여기 마이산에 천연기념물이 두 종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이 푸른 나무 있죠. 이 푸른 나무가 바로 줄사철나무. 우리 돌을 쌓다는 이감용 할아버지. 네. 네. 그리고 이런 일자탑 있죠. 일자탑. 이게 한 26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바람이 안 불려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정교한 게 이게 윗돌과 아랫돌이 약간 닮은 듯 뭔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고였고. 근데 이것도 오 무너질 것 같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를 섬진강 발원지로 봤던 거죠,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보시죠. 자, 이 돌도 보세요. 윗돌하고 아랫돌하고 약간의 위치가 맞돌어. 비슷하고 여기가 볼록하면 오목하고. 그래서 이 어떤 돌을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돌을 알도 알아야 되고 약 30년에 걸쳐서 돌을 싸셨대. 또 이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타포닌 동굴이 그리고 마이산도 북쪽과 남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북쪽에는 동굴이 없어요. 남쪽으로 동굴 많아요. 네, 그리고 능소안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쫙 저까지 올라가겠죠. 지금도 한 30m 안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저 옆에는 바로 가을 되면 가장 빨갛게 단풍나무, 우리나라 토종나무 뭘까요? 저건 나무요? 예. 단쟁이. 담쟁이가 새빨갛게 익으면 진짜 이쁘잖아요. 아직 안 폈는데 이제 단풍이 들라고 약간 맛을 들였네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우리 올 거니까 뭐라. 여기가 섬진강 발원지 물이에요. 예전에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많이들 마셨어요. 이제는 못 마셔요? 아니 마셔도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 자체가 바뀌었어요.
조심스럽고 함부로 안 먹고 그래서 여기를 섬진강 발원지로 봤던 거죠. 이게 이 물은 비가 오면 바위를 타고 내려와서 조그만 옹달샘이죠. 그런데 우리 보통 비는 산성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가 바위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를 절에서 그 음용수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해서 재봤는데 괜찮대요, 먹어도. 근데 중성이 돼요. 이게 물이 좀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좀 진한 맛이 안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산성물 좋아하잖아요. 이 물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설할 때마다 한 모금씩 모여서 목이 안 새나 봐요. 자, 가시죠 위로. 정석이 역할을 해갖고 아이고야. 나무가 나무 하나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나무 한 뿌리에서 올라간 거죠. 야. 예. 근데 여기도 지하가 바위인데 어떤 뿌리에서 어떤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겠냐. 여기는 아침 저녁으로 네. 온도 변화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할까 동굴처럼 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처럼 물이 있으니까 어디선가는 물이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도 타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거만큼 뿌리도 그만큼 뻗었다. 그렇죠. 보통 나무들은 자기 줄기만큼 뿌리가 뻗은다고 하니까. 이게 한 30년에서 40년 됐다고 그래요, 이 나무가. 예, 이게 쉽게 얘기해서 40년 됐다고 하면 80년도에 심어질 거예요. 80년대 때. 예. 그리고 이렇게 큰 담쟁이도 드물지요. 예, 여기서 뿌리가 있네요. 담쟁이. 예. 예전에는 마이산 남부에서 북쪽을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쪽으로 막 넘어갔대요. 근데 지금 이제 못 넘어가게 여기가 왜냐면 그 물이 흘러내리는 꼴짝이야.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죠. 은수사 여기서 한 10분이면 올라가니까. 자, 우리 이제 쌍둥이 탑을 한번 보러 가야 돼요. 이제 일로 못 갔구나. 이제는 못 가고 다시 내려와서 저리 올라가야 돼요. 옛날에는 여기 와 일로 여기가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돌에 묻혔지만은 선생님들 그 TV 뉴스에서나 유튜브에서 마이산 폭포라고 얘기 들으셨을 거야.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비 맞고 이거 여기를 찍느라고. 저기서부터 물이 저가 약간 평지거든요. 일로 떨어지겠네. 아니, 안 떨어져. 평지. 그래도 일로 떨어져. 아니, 저기. 낙차가 있으니까 이리로 안 내려와요. 아, 저 높이서 저 높이서 이리 떨어져요, 저기, 저 안쪽으로. 물 흘러내는 줄기가 있네. 왜냐면 그 물이 고여있는 물이고 막 많은 물이 아니고 비가 온 만큼만 내리니까. 그러니까 저 안으로. 그러니까 좀 만약에 이리 떨어지면 여기 뭐 상남 그렇지. 이거 비가 조그마서는 안 되고 연일 며칠 장마 때 장마 비가 와야 폭포가 생기는 거죠. 자, 선생님한테 이 마이산의 기도바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서 옆고드름이 생겨요. 고드름 이렇게 위로 올라가. 네, 위로 올라 거꾸로. 아, 고드름이 저 밑에 우리 처마 밑에서 여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게 이제 마이산의 기도발인데 그게 과학이면서 신비해요. 자, 우리 조상들 특히 내 어머니 내 할머니는 나 잘 때라고 초저녁에 정환수에 떠나놓고 기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새벽에 또 나온다고 한 번 더. 빌죠. 나와서. 그런데 새벽에 또 기도 드리러 왔는데 내가 떠는 어쩌게 떠는 정환수에서 이만하게 손가락만하게 고드름이 솟아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기도발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신비야. 그렇죠. 신비면서도 과학이에요.
피었더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렇게 되려면 영하 7, 8도로 한 5일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 자, 이게 얼음이 얼어요. 우리 보통 얼음이 가운데서부터 안 얼어요. 양푼에다 물을 넣고 걸릴 때 가에서부터 얼어오니까 이제 섬섬섬섬섬 압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뽕뽕뽕뽕 올라오는데 바람이 살살 한냉 건조할 때. 그런데 요즘에는 겨울에 너무 따뜻해갖고 잘 보통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한 서너 번밖에 안 얼어요. 예전에는 막 방송국에서 와서 뭐라고 저녁 내 찍으니까 막 TV에서 보면 조금씩 얼리는 게 있잖아요. 그 엽고들은 그게 바로 마이산의 기도발이고 신비예요. 거기는 과학도 존재하는 거죠. 네,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진안이 서울시 면적이 약 1.3배예요. 지도가 네모졌는데 그 가운데 마이산이 있어요. 그래서 진안의 모든 기운이 마이산으로 집적되는 거예요. 모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을 막기 위해서 탑을 쌓았고, 그리고 우리 조선의 선배들은 여기를 방궁수적이라고 그랬어요. 역수. 왜 물이 임금님을 향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양쪽에 안마이산, 순마이산이 있고 거기다가 줄을 걸면 화살을 걸면 어떻게 돼요? 임금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길이 이 마이산에서 저 대전 쪽에 있는 계룡산 있죠. 그리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를 신라 시대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서쪽에 서 있는 산이라고 해서 서다산이라고 했어요. 서다산. 그러다가 고려 때 용불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출산. 그다음 세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저 남원의 운봉에서 아기발도를 무찌르고 할아버지 고향 전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들렀대요. 그때는 속금산. 이제 그건 이제 전설인데 이성계 이자가 나무 목자잖아요. 우리 바위는 금자란 말이에요. 근데 나무와 금은 상극이래. 그럼 이걸 묶어야 된다 해서 묶을 속자 쇠금자 속금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태조 이방원이 남행을 했을 때 신하를 보내서 마이산 남쪽에 제를 지내고 말을 귀를 닮았다 해서 마이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마이산이라는 이름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조선 초에 나왔다는 얘기야. 그런 게 7, 800년 이미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마이산의 기운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안마이산 올라가면 이 마이산은 겨우 700m 좀 왔다 갔다 안 되는데 그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진안의 산들은 보통 1000m, 천고지예요. 남쪽으로 갈수록 더 높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이산, 안마이산 올라가면 시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가 있다 생각하니까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도 올라갈 수 있게끔 데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 또는 큰 장마 아닌 경우는 개방을 해놓죠. 그러나 이제 얼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개방을 안 하고 바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시면 은수사, 은처럼 물이 막다. 그리고 또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마이산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하늘로부터 금척을 받았다라는 장소가 있어요. 자, 그 장소로 옮겨 가시게요. 예. 그리고 이 탑을 우리는 오방탑이라고 하죠. 우리 삼국사 이걸 삼국사 뭐야 그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들은 오방탑이라는 걸 알잖아. 예. 이게 바로 오방탑이에요. 예. 동서남북을 나타내고 가운데 탑. 근데 이게 싼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오방진을 모형이라고 해요. 오방진의 모형. 그래서 여기는 돌들이 많으니까 자연석 석탑으로, 자, 이 쌍탑도 보세요. 저 끝에까지 14m인데 중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잖아요. 근데 이 곡선이 진짜 아름답잖아요. 토박시럽잖고. 요즘에 누군가가 돌을 싸면 뾰족해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한복의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 탑을 어떻게 쌓았을까?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모래로 묻어서 갖고. 야, 그럼 모래를 어디서 갖고 왔거냐? 여가 모래가 없고 많은 돌들인데. 예.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 돌탑을 봤을 때 조금씩 돌출된 부분이 있죠. 그걸 밟고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와 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요새 건물 질 때 파이프로 그렇죠, 그렇죠. 엮듯이 나무로 엮어서 발판을 삼아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네, 자 가시죠.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진다고 해서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참 많이 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끌린 거야. 무속인들이 와서 여기서 기운을 받고자 멀리 촛불을 켜놓고 이게 참 자연해선이단 말이야. 하는 건 좋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왔을 때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이런 데다는 못 올리잖아. 근데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누가 이미 놓았어. 500원짜리도 네. 그럼 여기 있는 돈들은 그냥 스님이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나라 청소년들 학교 지어주고 의료봉사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능하지. 그렇죠. 야는 이루어지겠네. 여기도 이루어지고. 근데 여기는 절대 안 돼. 그렇지 말아요. 여기 저기 있는데. 여기 좋죠.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 어떤 분이 출연을 해서 마이사는 10번 오면 5번 소원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한때 참 그 선남 선녀들이 많이 와서 소원들을 빌었던 장소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 앞뒤가 미끄러워. 갈아서. 네, 미끌미끌. 저도 어렸을 때 왜 돌을 저렇게 허트르게 쌌을까? 왜? 바로 바람이 통해야 안 무너지잖아. 그리고 또 나무 3개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입구에.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성남. 얼마나 과학적이야. 나 멀리 갔다. 그러지 말라. 나 밭에 있다.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네 개도 아니고 딱 3개. 이쪽으로 가시게요. 여기서 가신다고. 선생님은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오세요. 아니 좀 더 내려갈 때 생각하셔서 아니면 여기서 좀 그러면 여기 계셔야 쉬세요. 돼.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저기 밑에 저기 의자에 벤치 있어요. 떨어져. 평상에서 좀 쉬고 계셔요. 여기 많이 올라가요. 네. 아니,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따 산에 내려올 때 올라가야지. 비가 온다고 하니. 또 여기서 1.8km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식당. 저 동굴 속에 작은 탑들. 근데 저 동굴들을 전문 용어로 탑콘인 동굴이라고 그래요. 네. 지금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깎고 있다. 저 동굴 안에는 뭐 누가 또 쌓아놓은 거예요? 저건 예전에 그랬대요. 대한산악협회에서 저 위에서 밧줄을 내려서 그렇죠. 누구가 공양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못 올라가죠. 밑에서는. 저 안에는 돌을 돌이 보면 아니요, 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돌도 근데 돌은 올리는 건 쉽잖아요. 밧줄로 잡아 당긴다라고 한다면 예. 방법이야. 저 은수사라는 것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남원에서 아기발도를 무찌르고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고향 전주를 가기 위해서 마이산에 들렸다. 마이산 입구에다가 군사들을 놓게 하고 본인은 홀로 지금의 은수사 자리에 가서 기도를 드렸대요. 거기서 사만강토를 자로 재듯이 잘 가스려라. 다 올라오셨는가요? 예, 5분 안 올라오셨어요. 네, 가시게요.
은수사에 가면 태조 이성계가 심었다는 6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마이산에 보물 2점과 천연기념물 2점이 있어요. 저 금당사라는 밑에 절이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공사 중이어서 거기에 괴불 탱화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은 불교 쪽에 관계되시잖아요. 크기가 얼마냐면 가로로 폭이 5m, 기럭시가 약 9m인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꽃을 든 남자, 연꽃을 들고 있죠. 그래서 괴불 탱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전라남도 강진 아시죠? 강진 무의사회에 감역교지가 있대요. 태종 이방원이 어떤 노역을 면해준다라는 뜻으로 그때 쓴 교지가 있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금당사에 와 있어. 근데 그거는 소유자의 것이래요. 그래서 금당사 것은 아닌데도 보물 한 점이 더 생겼어. 예,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단풍이 되면 여기 애기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꽃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죠. 근데 올해는 단풍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장산도 아직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비 끝나야.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추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에 추워서 빠른데. 10도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빠른데도 이러니. 선생님들 마이산은 점점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이 나무도. 표면이 좀 까끌까끌한 나무 있죠? 저 나무가 써나무인데 서나무. 저 나무가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면 그때가 최고의 환경이 돼요. 저 서나무. 그래서 마이산은 지금 이 서나무나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들이 산을 점령해 가고 있어요. 서서히 소나무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어요. 스스로 왜 그러냐면 소나무는 양지잖아. 근데 우리 숲들이 음지화 되잖아요. 울창해지면서 이 소나무가 밀려나간대. 그리고 또 소나무 선충이라는 질병이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이산도 소나무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게 그건 생태계 혼란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움이야. 그래서 지금은 서나무 계통, 그 다음에 참나무류, 그 다음에 지나는 그렇게 느티나무가 많아요. 애기 단풍 춤이 이쁘겠죠. 근데 여기를 지나갈 때 여름 같은 경우는 나무비가 내려요. 한 10시쯤 여기 지나가면 막 비 온 것처럼 두두두두 비가 떨어져. 그건 뭐냐? 비가 아니라 이슬. 이슬이 모여 있다가 바람이 살짝 불면 비 온 듯이 막 떨어져. 그걸 나무비라고 하대요. 여기서도 보세요. 느티나무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 마이산이 우리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 노고단까지 산길이 이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장수에서 금호남 정맥길이 뻗어서 마이산을 지나가요. 이게 산 쪽으로는 교통의 요지야. 여기도 화장실이고요. 다녀오시고. 안녕하세요. 진진아, 왜? 애들 다 왔어요? 제주도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셔요. 여기 이제 은수사라는 절은 100년 미만의 절이에요. 저 밑에 있는 금당사는 조계종이라면
여기는 태고종. 아까 탑사도 태고종. 예. 예, 그래서 은처럼 막다. 그리고 태조 고항제께서 왕이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에서 승리를 하고 할아버지 고향 전주로 가기 위해서 봤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봐왔던 산처럼 말의 귀처럼 그걸 보고 여기 와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 꿈속에서 선인으로부터 금척, 금으로 만든 자. 근데 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한테 사망 강토를 다스리려는 힘을 주겠다. 자로 잰 듯이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라니. 왜 고려 말 때 고려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꿈꾼 거잖아요. 이게 어떤 혁명의 길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임금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게 늘 있어요. 드라마를 보거나 뭘 보면 임금님 용상 뒤에는 병풍이죠. 병풍 뒤에 5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네, 그걸 1월 오봉도라고. 그게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 형상이 마이산이에요. 그 형상이 마이산. 그래서 마이산과 이성계의 어떤 조선 창업은 떼놓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고 특히 선거 때 사람들 많이 와요. 기도빨 받겠다고. 자,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우리가 늘 봐왔던 손마이산은 가운데 봉우리가 있고 아들과 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양옆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멀리서 보면 순마이산이 높아 보이지만 실은 안마이산이 6m가 높아요. 그러니까 순마이산이 뾰족하니까 높아 보이지만 안마이산은 두리뭉실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순마이산 이 은수사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코끼리의 코라고도 하는 분도 있고 부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단체 사진도 많이 찍고. 이 산이 모래, 자갈, 진흙으로 늘 돌의 어떤 백화점이에요. 자갈하고 바위 밀어서 세멘트. 그렇죠. 누가 그래 내미 콘크리트 빚어놓은 것 같다고. 얼마나 빚었냐면 1억대. 1억 년이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나도 같이. 이쁜 사람만 가서 안 돼요. 이쁜 사람. 안 이쁘구나. 괜찮아, 안 입고 나는. 가시죠. 너는 근데 그렇게 클 텐데 그게 제가 중2 정도만 돼도 한 180은 가요. 아유, 163 조용히 하자. 진짜 오래간만에 여기까지만 오지 또 여기는 안 올라오겠네. 전주도 처음 왔지만 오늘 진짜 우리 전주 처음 오셨어요? 진짜 전라도 쪽에 와. 그래 전주로 오기가 아니니까. 광주에서 그냥 거리 전남만 돌고 가지. 없다 하는데 한옥마을하고 여기만 봐도 될까? 전주도 괜찮아. 근데 내가 얘기지 전주 우리 처음 왔는데 비빔밥을 너무 늦게 가보니까 먹을 것은 제일 간단한 게 비빔밥인데 그걸 먹으려고 첫날 먹은 비빔밥 진짜 못 먹겠어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마이산 남부 쪽에서 왔어요. 저희가 이제 이게 참 보세요. 이게 안마이산, 순마이산이에요. 저 안마이산 꼭대기에서 여기가 안 보여요. 이렇게 꺾어져서. 그러면 등산로가 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안마이산과 순마이산이 동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걸 천왕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계단이 돼 있죠. 한 300개.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안마이산 등산로가 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한 왕복 1시간이면 올라가요. 예, 1시간 정도.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그 계단이 없을 때는 뭐라 할까 밧줄. 거의 네. 그냥 엎어져서 기어다 올라가다 그랬죠. 위에서 올라갔어요. 예전에 제가 KBS 촬영하면서도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흙이 있어요.
북쪽은 흙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 흙에서 예.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간 휴식년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꽃이죠.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비행기표 아닌가요 이게? 예. 예. 하고 예전에는 진짜 뭐라고 할까 밧줄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계단이 맞아요. 마이산 남쪽은 바위고 동굴이고 저 북쪽은 흙이 좀 있어서 다 나무예요. 그래서 북쪽에 사는 사람은 마이산을 그리라면 마이산에 나무가 나와요. 남쪽에 사는 사람 마이산을 그리라면 난 바위만 가는 거야. 산에 갔어. 근데 마련면에 사는 어른들은 마이산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저 지난 의주 사시는 분들은 마이산을 말의 기천을 그리면서 꼭 거기에 나무를 그려요. 나무가 많은 거. 예, 거의 나무를 그려요. 흙이 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여기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바라보는 나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네, 천연기념물. 지금은 이제 국보 1호니 동대문 1호니 코수를 안 쓰는데 야가 천연기념물 386이에요. 600년. 저 전설을 얘기해드릴게요. 이렇게 두껍지도 않게 보이는데 그러네. 저 나무가 4개가 합쳐졌어요. 네. 오래된 나무는 한 나무가 아니래요. 천년된 나무도 이렇게 뿌리를 보면 밑에를 펴보면 몇 개 나무가 크고 같은 나무끼리는 합쳐진대. 합쳐가 같으니까. 근데 수정이 틀리면은 절대 합치지 않는데. 네. 열립이라 하시나. 여기서 바라보시고. 더 올라가야 안마이산이에요. 안마이산 저리 쭉 가고. 네. 멀리서 보면 덩그러니 탁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저기는 나무가 있던 이유는 뭐냐면 약간의 흙과 또 새벽의 온도차로 인해서 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라는 거죠. 근데 저런 나무들이 보통 참나무류인데 억세게 잘 자라는 나무죠. 저 정도 있고 이쪽 손마이산은 아직도 누군가는 한 번도 전문가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뒷동네에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마을 분들은 지게지고 우리 손마이산 보면 양옆에 이렇게 아들과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올라갔대. 나무하러. 근데 마을 분들은 올라갔대. 근데 지금의 전문가들은 저기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위험하니까. 저는 이제 헬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봤는데 저 끝에리가 덮질 못해. 위에가 정상이.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 안마의산은 상당히 넓어요. 올라가서 우리가 충분히 휴식도 하고 한 100여 명. 그리고 전망대도 있고. 예. 그래서 언제 한번 다시 오시면은 꼭 마이산 오셔서 안마이산을 등산을 한번 하셔요. 1시간. 올라가 충분히 하죠. 아 우리 아이들이 한라산도 가잖아요. 안 간다고 막 고등학생들 등산 안 한다고. 네, 1시간 충분해요.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가벼운 신 신고 올라가셔도 돼. 예. 자 그럼 이 나무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면 막 겹치는데 이 나무가 바로 천연기념물 제 386호예요. 보시면 밑에 기둥은 하나지만 올라가면서 4개예요. 지금도 육경되는 나무에서 봄에 되면 꽃이 피고 그 꽃이 어디 피냐? 벚꽃이 피고. 그럼 야도 통지 그러니까 통신 대나무예요. 야생 대나무. 야생 대나무에서 천연기념물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줄기가 4개를 뻗어 올라오죠. 그래서 봄이면 꽃이 피고 조그마한 열매 지금 떨어져요. 예. 열매 따면 문화재 해설도 그 대신 떨어진 거 이게 이 열매가 청을 만들어서 먹으면 저쪽에서 파시기도 하는데 현식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먹어봤더니 약간 야생 재질 때문에 그래서 이 배에 그 가공을 건조하게 해서 강미하게 해서 야생 채소도 파세제를 골라야 되나. 그런데
예전에 여기 데크를 해놨어 좀 쉬라고. 달방 할때 되니까. 예전에 데크를 없앴어요. 똘배라고는 관리를 좀 했죠. 네, 똘배 수준은 좀 높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어깨 넓이에서 나이테나 또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산소 분연소로 나이를 뺐을 때 60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장군일 때 여기 와서 기도드리면서 나무 심고 왔다. 많이 맞는 거예요. 네. 과학적으로 맞고. 쉽게 얘기해서 이성계가 안 심었다 해도 나이가 이미 600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예, 예. 예. 아니 근데도 거의 얘기가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200년 됐다면 그 말이 안 되지. 그 말이. 예. 나이와 어떤 나이산의 신비와 또 이성계가 다녀갔다라는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기록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물이 흘러나가면서 그렇죠. 물자국이죠. 네. 여기도 물자국이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동굴이 하나 있어요. 화엄굴이라고 순마이산에. 근데 거기는 예전에 옥동자를 낳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려서 옥동자를 낳았대요. 그러면 그대로 놓았으면 좋았는데 물 좀 더 나오게 하려고 수도꼭지를 억지로 연결한 거야. 그럼 거기에 습이 차고 뭐라고 할까요? 그 더러워진대. 그래서 배를 그대로 놨으면 좋았을 텐데 동굴을 내려놨어. 잘하려다. 딱 기억해봐. 될까? 한 3명은 연결시켜야 되겠네요. 뒤에는 안 보이니까 딱 맞네요. 지난해 800년 된 나무도 있어요. 전나무인데. 예. 이것도 천연기념물. 위에 보세요. 가지가 4개로 다시 네, 뻗어 맞아요. 나가죠? 예, 예. 예. 그래야 오래 간대요 이게. 예. 하나로만 계속 못 올라가잖아. 예. 자 우리 이제 내려가시죠. 천천히 내려가면 거기를 데리고 갈게. 저건 산신가? 무량광전? 대적광전, 무량광전.